잘 알고 계시죠? 아직도 끝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아마 장관님이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문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시는 거하고 저희 당 생각하고 아마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목표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자, 안전운임제 도입이 무엇 때문에 도입됐다고 보십니까? 과적이나, 예, 그렇죠. 과로로 인한, 그러니까 안전을 도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 적정 운임을 보장을 해주면서 안전을 도입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표준 운임제로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표준 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의 계약에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화주가 운송사에게 적정 운임을 주지 않으면 운송사가 차주한테 무슨 수로 적정 운임을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불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표준 운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산정 방식에 의해서 기준을 그 위원회에서 자, 발표할 뿐만 아니라 좋습니다. 근데 예. 화주가 예. 저 운송사에 그만큼 돈을 안 주면 어떡할 거냐고요. 저희가 이 권고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현재 그 장관님,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장관님. 업종 아닙니까? 장관님 권고로 담보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될 수 있어요, 있다고 없어요? 보고 그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네. 자, 화주가 어떻게 운송사에게 그렇게 줄 거면 왜 안전운임제를 하지 왜 그걸 바꿉니까? 지금 안전운임제에는요, 가격 산정의 기준도 문제고, 거기에 위원회 그러면 구성도 문제고요. 안전운임제의 가격 네. 산정 기준을 바꾸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장관님, 네.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에 운임위원회 구성 자체도 이게 화주하고 공익위원을 더 늘려놓으면 당연히 정부 입김이나 화주 입김이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거 입김이 받아들일 수 들어간다기보다는요, 있겠습니까? 현재는 아까 말한 번호판 장사를 하는 우리 운송회사들과 차주가 한 편이 돼서 자, 기울어진 그래도 운동장으로 운영하고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 그래도 않습니까? 현재 규정으로도 공익하고 화주가 더 많아요, 위원이. 거기다 2명을 더 해놓으면 지금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지금 안 바꾸셔도. 한번 보세요, 내용이 어떤지. 자, 다음에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화물운송 사업이 허가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허가제입니다. 허가제죠? 예, 예. 자, 그럼 허가제에서 지금, 저도 지금 지입의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니까, 이게 불공정한 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죠. 자, 그런데 지입 차량을 실소유자인 차주 명의로 등록을 한다고 개선을 내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번호판이 누구 거예요? 허가제에서. 장관님, 네. 허가제에서 번호판이 누구 겁니까? 국가가 부여한 거죠. 장관님, 국가가 네. 부여했는데,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운송사예요. 예, 법인 맞죠? 예. 자, 운송사 보고, 차주한테 등록제가 아닌데 어떻게, 그래서 번호판을 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보상도 없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위스탁 운송회사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게 몇 가지인지 아세요? 한 20가지가 넘거든요. 이 20가지에 대한 업무 가름말을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요?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으셨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입제를 개선하는데 100% 동의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꾸면서 있을 수도 있는 차주들에 대한 수입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지입제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일부를 뽑아내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한다면 그거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입제 개선은 지입제 개선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허가제 하에서 어떻게 번호판을 차량을 차주한테 보상 없이 줄 수가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잘 검토를 하겠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뭐 그러한 내용들은 뭐 자세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은 번호판을 장관님 가지고 동의한다니까요. 현대판 소작 제도라고 보고 장관님, 있습니다. 그거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장관님은 혼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입제를 개선을 하는 문제와 지금 이게 지금 이 번호판을 차주한테 그냥 주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검토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법안 심사 때 다시 논의하겠지만 위스탁 회사한테 지금 가 있는 20여 개 업무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주려면 그 업무의 다른 말을 다 타협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그 재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방안들을 다 제시하겠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우리 내부를 와서 다 들여다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물 운송 산업의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목표는 장관님과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저기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작동할 수는 없는 지금 그 제안을 하신 거예요. 수입을 보전을 해주시려면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등록제가 점점 이렇게 해서 이 차량들한테 다 주게 되면 차라리 등록제로 하시든가 아니면 등록제로 해서 등록제가 허가제로 된 이유가 있다고. 이게 그 공급량이 많아져서 운임이 떨어지니까 이게 경쟁이 격화되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허가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본적으로 나중에는 안전운임제를 더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요. 거꾸로 상황에 물리면.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방향이 두 가지가 같이 그런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별건으로 추진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지적하시는 점은요. 동의하고 저희들도 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네. 잘 하시고요.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부동산 문제는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맹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양시 한준호입니다. 말씀드리니까 벌써 5월 지난 인청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10개월 되셨네요, 벌써.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려는 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한 건데 확인을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다른 질을 좀 빼고 질을 드리는 거니까 간단 명료하게만 좀 답을 좀 주세요. 그 장관님께서 이제 여러 해외 문물들을 이제 뭐 배우고